콜로라도 이야기는 사실 예전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예민할 수도 있는 이야기라서 미뤄놓고 있었는데 놀란 아레나도 트레이드로 판이 깔렸으니 한번 용기를 내서 해보겠습니다. 아레나도 트레이드가 나온 후 많은 사람들이 왜 콜로라도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트레이드를 했어야만 했나,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제프 브리티치 단장을 원흉으로 보고 있는 시선이 많아졌습니다. TMI를 하나 살짝 드리면 세인루이스는 지금까지 콜로라도의 프랜차이즈급 스타 선수를 2명 영입했었습니다. 레리 워커와 맷 홀리데이가 바로 그 주인공들인데, 이 둘 모두 콜로라도를 떠나 세인루이스에 온 뒤 팀이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는데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세인루이스 팬들은 아레나도 또한 이 전통을 이어가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1993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콜로라도주의 최대 도시인 덴버는 메이저리그 프랜차이즈 유치를 위해서 수년째 노력하고 있었고, 몇 번의 실패 후 덴버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덴버시의 판매세의 0.1%를 야구단 유치에 사용하는 안이 통과됩니다. 그리고 덴버시는 메이저리그 팀 유치를 도와줄 지역 유지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때 구성된 컨소시엄에는 지역 유지인 몽포트 가문이 깊숙이 관여하게 되고, 그들은 스포츠 구단 운영의 경험이 있는 존 안토누치와 마이클 모너스를 찾아가 컨소시엄에 참여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서 덴버에 메이저리그 팀이 생기는 듯 했지만 1992년 창단을 앞두고 존 안토누치와 마이클 모너스의 회사가 회계 감사에 걸리게 되고, 메이저리그는 그들을 메이저리그 구단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몽포트 가문은 서둘러서 다른 인물을 찾게 되고 제리 맥모리스를 찾게 됩니다. 제리 맥모리스를 앞세워서 콜로라도의 창단 승인을 받은 몽포트 가문은 천천히 그의 구단 지분을 매입하고 2005년 콜로라도를 완전 매입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창단하게 된 콜로라도 로키스는 밥 갭 하드 단장과 돈 베일러 감독 체제로 시작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 생각해서 골랐다기보다는 창단을 위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서 남은 시간 동안 서둘러 나름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콜로라도가 본격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뽑은 단장은 댄 오도우드 단장입니다. 댄 오도우드는 볼티모어와 클리블랜드에서 15년 동안 구단 일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1999년 단장에 임명된 댄 오도우드는 재임 시절 비판과 칭찬을 모두 받았지만 제프 브리티치 단장 시대가 시작된 후로는 재평가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제리 맥모리스가 구단주로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힘을 쓴 인사였고, 아직 몽포트 형제들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댄 오도우드 단장은 제프 프랜시스, 툴로, 브래드 호프, 찰리 블랙몬, 놀란 아레나도, 트레버 스토리와 같은 선수들을 발굴했고, 2002년 클린트 허드를 감독으로 임명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다저스, 그리고 애리조나와 한 지구여서 플레이오프 진출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 시기 콜로라도는 야구다운 야구를 했습니다. 2003년 몽포트 형제 중 동생인 찰리가 콜로라도 로키스의 사장이 되면서 몽포트 형제가 본격적으로 콜로라도 로키스 구단의 결정에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몽포트 형제는 2004년 제프 브리티치를 콜로라도로 영입합니다. 2005년 몽포트 형제는 제리 맥모리스로부터 콜로라도의 모든 지분을 매입하고 컨소시엄의 일부에서 구단주가 되게 됩니다. 자신을 콜로라도로 데려온 제리 맥모리스가 구단주 자리에서 물러나자 댄 오도우드 단장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몽포트 형제가 데리고 온 제프 브리티치는 구단 운영 담당자로 승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몽포트 형제는 구단 운영에 종교적 믿음을 접목하려고 합니다. 2006년 콜로라도는 기독교 성향의 선수를 선호한다라는 것을 골자로 한 팀 운영 방향을 발표했고, 댄 오도우드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게 됩니다. 그는 이 결정이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를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팀의 방향성이 그렇게 된다고 해서 콜로라도에서 뛰는 선수들의 종교가 꼭 기독교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수들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항목 중 하나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댄 오도우드가 우려했던 일은 생각보다 빨리 터졌습니다. 익명의 선수들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콜로라도 구단은 클럽하우스에 플레이보이, 맥심, 펜트하우스와 같은 잡지의 반입을 금지하며 때에 따라서는 선수들의 라커를 감시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투수였던 제레미 아펠트는 한 인터뷰에서 매주 일요일에 선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매주 화요일에는 성경 공부를 하고 클럽하우스에는 성경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샌디에고의 단장이었던 케빈 타워스는 이것에 대한 질문에 구단의 운영 방침은 전적으로 구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제가 판단할 문제 또한 아닙니다. 선수들은 별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구단 직원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만약 제게 그런 운영을 샌디에고에 적용할 것이냐고 물으신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라고 한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콜로라도의 선수, 감독, 구단 관계자, 그리고 몽포트 형제의 인터뷰에는 이기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 이기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와 같은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했고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찰리 블랙몬은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팀의 승리를 종교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한 선수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에 돌렸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믿음이 독실한 선수라면 상관없겠지만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선수라면 조금은 적응하기 힘든 문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콜로라도 구단은 지속적으로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된 팀 분위기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 선수들이 충분히 불편해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댄 오도우드 단장 역시 기독교인이었지만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조심스러웠고 클린트 허들 감독은 이런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2014년 댄 오도우드는 계약 연장을 제안받았지만 그는 계약 연장 조건으로 빌 게이벳을 단장직에 임명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몽포트 형제는 이 제안을 거부했고 그렇게 댄 오도우드와 빌 게이벳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몽포트 형제는 구단을 제프 브리티치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제 댄 오도우드라는 브레이크가 없어진 몽포트 형제와 제프 브리티치는 폭주하게 됩니다. 놀란 아레나도와 콜로라도 프론트는 지속적으로 불편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팀이 우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놀란 아레나도는 사소한 것들은 넘어갈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콜로라도는 슈퍼스타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성사된 재계약이었지만 팀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아레나도는 폭발한 것 같습니다. 많은 관계자들이 트레버 스토리가 팀을 나오는 것이 시간 문제라고 보는 것도 이런 이유가 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찰리 블랙몬과 같은 선수들에게는 콜로라도만한 구단도 없을 것입니다. 최근 제프 브리티치는 놀란 아레나도의 트레이드에 대한 질문에 인간이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존재함에 있어서 많은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중에는 영원한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는 존재들이며 때로는 영원하지 못한 관계도 맺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인간 존재의 한 부분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사실 저도 몇 번을 읽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보도한 기자들의 기사를 봐도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한 기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야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구단의 가치를 두는 것은 성적과 수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확실한 수치로 환산이 가능하고 평가가 가능하기에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개선 방향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프 브리티치와 콜로라도 구단의 문제점은 이 성적과 수익이라는 가치 위에 믿음이라는 평가하기 어려운 가치가 있다는 점입니다. 수치화할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가치로 인해서 선수와 구단의 의견차가 생기게 되어도 합의점을 찾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몽포트 형제는 콜로라도가 이제 리빌딩을 시작하냐는 질문에 우리 팀은 충분한 재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는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는 팀입니다. 다만 선수들이 한 단계 더 발전할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어느 누구도 우리의 가능성을 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이 팀의 재능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지난 몇 년간 그 가능성에 도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콜로라도 팬들이 몽포트 형제와 제프 브리티치의 어록집을 만들었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이 어록과 거기에 대한 반응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